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순천대학교와 순천시가 전남도의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전남도가 용역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양상이에요. 지난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 발표했었는데, 그 이듬해 전남도가 서울시립대를 통해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 병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는 경제성 분석과 도민 설문조사 내용 등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전남도는 순천시와 목포시에서 용역 결과의 유불리 지표만을 활용할 우려가 있어서 그동안 용역 결과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죠. 500페이지가 넘는 용역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용역 결과 공개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파장이 될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오늘도 민주당 서동룡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 의대 관련 소식인데요. 지난주 순천대, 순천시, 순천시의회, 순천 가불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들 전남도의 공모 방식 의대 설립 추진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결국 어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남 동부, 서부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장의 오자회동 연기가 됐습니다. 네, 지난 7일 순천시장과 순천대학교 총장,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방식의 의대 설립 방식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이후 전남도가 이 순천대학과 순천시의 입장 표명에 반박하고 나서면서 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남도는 순천시와 순천대학이 요구한 2021년도 이 전남도가 진행한 의과대학 용역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순천시와 순천대학 지역 정치권에서 오자회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문이 나오면서 이 전남도는 일단 당초 12일에 개최하기로 했던 오자회동은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남도는 동북권의 공모 거부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순천대학과 순천시가 공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내건 과거 의대 설립 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2일 보성군청에서 열기로 한 오자회동에 대한 내부 논의를 갖고 결국 연기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전남도가 의대 설립 추진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순천대와 순천시 지역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공모 참여 전제 조건이 용역 결과 공개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남도가 전남 동북권, 특히 순천대학과 순천시가 요구한 용역 결과 공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 전남 동북권을 공모 절차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진행자님 지적대로 순천시와 순천대학이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 용역 결과 공개뿐 아니라 이 추가적인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7일 순천대학과 순천시 지역 정치권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모 기준과 지표를 공개할 것, 그리고 도민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 공모에 탈락한 지역에 대한 건강권 침해 대책 제시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결국 공모 추진에 앞서 공모 기준이나 지표를 공개하자는 것은 사실상 공모 절차를 완전하게 오픈해서 진행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순천대학이나 순천시의 공모 기준과 지표, 도민들의 동의 절차 진행은 전남 동북권 지역이 의대 설립의 최적지인 만큼 정치적인 변수를 제거하고 공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자, 이런 주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남도에 추가 회동 제안이 성사되더라도 전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이 공모 방식 의대 설립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시그널은 전남도나 순천시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순천시 의회가 전남도의 단일 의대 공모 방식 강행에 반발해 의원들이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의대 유치 특위위원장이 삭발식을 하는 등 전남도의 공모 방식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지난 9일에는 순천대학교 총동문회가 공모 방식 철회를 주장하는 강경한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더구나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남도의 공모 추진 입장을 밝혔고 같은 날 순천시는 법적 권한이 있는 교육부 주관 공모를 통해 의대를 선정해달라는 공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면서 중앙정치권의 전남도와 순천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서 갈등 양상을 경쟁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의대 설립을 둘러싼 전남 동부지역, 서부지역 간의 갈등이 자칫 정부의 전남 의대 설립 추진 중단이라는 최악의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많은 분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치권의 또 현명한 문제풀이 해결 방안, 과정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포스코가 광양 구봉산 정상에 추진하고 있는 체험형 조형물의 디자인 설명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됐네요. 네, 포스코가 지역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봉산 조형물 설치 사업이 시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조형물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개최된 주민 설명회에는 구봉산 정상에 빛의 도시 광양을 상징하는 지역 랜드마크 조형물을 건립하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조형물은 포스코에서 생산한 제품과 기술력을 이용한 조형물을 설치해 광양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공개된 조형물 설치 계획안은 스페인 출신 세계 최고의 작가 마누엘 몬테세린이 제시한 체험형 조형물 5가지 디자인이 시민들에게 소개됐습니다. 이 5가지 디자인의 소재는 철과 선, 면, 소용돌이, 영원의 봉수대, 빛의 기원, 계속되는 대화 등 총 5가지 컨셉을 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들에게 제시된 5가지 작품 가운데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위원회의 의견, 또 시민 설명회 및 온라인 선호도 조사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구봉산의 정상 조형물 디자인이 공개됐지만 사업 내용과 관련해 지역 일부에서는 조형물 설치 지역에 대한 적절성과 조형물의 디자인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구봉산 조형물 컨셉을 토대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발 입장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광양시는 이번 주민 설명회를 계기로 이달 초까지 주민 공개 선호도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까지 디자인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광양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시민 설명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와 의견을 반영한 최상의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지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형물 설치 장소나 조형물의 변경 등의 사업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광양시의 사업 내용 확정 입장과 별개로 시민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 조형물이 봉수대의 상징성과 광양의 정체성 등을 담아내고 있는지 여부, 또 산 정상에 구조물이 설치되는데 이 바람 등의 영향으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구봉산 정상에 높은 철 구조물이 설치되면 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문제 제기로 체험형 조형물이 설치되고 지금의 구봉산 관광단지 사업과 맞물리게 되면 이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질 텐데 기존의 도로로 교통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구봉산 정상으로 오르는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조형물이 설치된 후 사후 관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광양시가 사후 관리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위치나 안전성, 도로 개선, 사후 관리 문제가 나중에 모두 논란이 있는 사안인 만큼 광양시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간이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두 분과 차례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오늘 하루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여의도 국회에 있습니다. 요즘은 주중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은 주로 국회에 나와 있는 편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굉장히 바쁘게 보냈고요. 예. 근데 이제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광주의 한 언론에서 저를 택시 투어를 시켜주셨어요. 택시 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택시 투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5.18 택시 투어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5.18을 실제 겪으신 택시 기사님과 5.18 사적지들을 쭉 돌면서 좋네요.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들으면서 이제 같이 이제 방송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한나절 동안 했었었는데요. 아직 방송은 안 돼서 이게 스포일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그래서 저는 곧 돌아오니까요, 18일이. 네,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택시 투어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주제에 바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기후특위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22대 네.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모여서 기후특위 상소를 하자라고 결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요거는 뭐 정당과는 무관한 겁니까? 아니죠. 저도 이제 개혁신당을 대표해서 예. 제가 참석을 했던 것이고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지만 저희 개혁신당도 기후특위가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자 방법론은 생각이 다르겠죠. 그럴 수 예를 있죠. 들면 탈원전을 하자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 오히려 에너지 믹스를 고려하며 석탄 발전을 줄이려면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는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하겠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개혁신당도 그렇고 미래를 걱정하고 정책 대안을 짜내자라는 일하는 특위는 뭐 대찬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이런 거 미래를 준비하고 같이 여러 가지 대안을 토론하는 모임이라면은 뭐 얼마든지 그런 위원회라면 하겠다. 그런 취지로 참여하고 왔습니다. 뭐 에너지 정책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탄소 정책에 관련돼서도 연장선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개혁신당의 어젠다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뭐 탈원전을 그렇게 막 무리하게 하고 이런 생각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결국은 이제 현실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새 우리 기업들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본인들도 ESG 경영해야 되고 기후변화의 시대에 탄소 배출 감소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국제적인 경쟁력과 어느 정도 좀 발 맞추면서 갔으면 좋겠다. 너무 정책이 갑작스럽게 훅훅 변하지 않고 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어떤 우리나라의 여러 어떤 수출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잘 현실적인 면을 잊지 않고 너무 구호만 외치지 않는 의미 있는 기후 정책들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길게 여쭐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후 정책이라는 것이 모멘텀은 있어야 되고 계기가 없으면 이게 실행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이 관련된 주제에 관심 많으시거든요. 많죠. 특히 이제 여수산단이나 포스코에서도 굉장히 관심 많은 이슈고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도 나름대로 뭐 어떤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고 뭐 탄소를 다시 포집하고 이런 부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저희가 기업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더 압박을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업들이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거든요. 예. 결국은 저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다만 우리의 현실에 맞춘 속도로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후특위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되는지에 따라서 또 추후에 또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또 한 주간 뜨거웠던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2년차 국민 보고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 쭉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별로였습니다. 또 별로였어요? 네. 예.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가 정말로 별로였습니까? 영수회담 별로라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이번 주는 2년차 기자회견 별로였다. 그냥 그런 겁니다. 2년차 기자회견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오기는 했어요. 그날 당일에는 좀 많이 나왔죠. 네. 근데 대통령이 1년 한 6개월 정도인가 만에 기자회견을 하신 거잖아요. 그에 비하면 관심도 좀 적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그 정도라면은 일주일 내내 거기서 나온 얘기들, 거기서 나온 어떤 방향성의 전환이나 표현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뉴스로 소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하루 이틀 이야기 나오다가 주말 뉴스 조금 나오고 없어졌어요. 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국민의 지금 멀어져간 어떤 관심, 그리고 이미 극심화된 불신을 돌리려면은 파격적인 방향 변화, 그리고 처절한 자기 반성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맨날 하던 말씀을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도 안 되고 국민들도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철저한 자기 반성은 뭐 저희가 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파격적인 네. 변화는 뭐 정도까지 있어야지 확 사로잡을 수 있고 국민들이 좀 변하는구나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야당의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라는 이슈도 예. 지금 이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물밑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교수님들을 통해 가지고 무슨 비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예컨대 정말로 지금 국정의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야당을 대등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총리 추천권뿐만 아니라 사실상 내각에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3분의 1이면 3분의 1 아니면 절반 정도는 야당 인사로 채우겠다. 그래서 국정 동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라든지 뭔가 구체적인 방향 전환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있죠. 최상병 특권 받는 겁니다. 아니면 김건희 여사 그 디올백과 코바나 컨텐츠를 포함해가지고 무슨 그 도이치모터스를 포함해서 특검을 받겠다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제 진짜 뭔가 정신 차렸네. 총선 때 회초리 맞더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정신 차렸구나. 그게 눈에 보이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됐는데 없었어요. 네. 그럼 남은 3년 임기 동안에 아무튼 뭐 저희는 이번 주에 이 관련된 이야기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국정 운영 계획 순항하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말로 본인이 검찰총장이셨을 때처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을 허용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제가 요즘 사실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임기 단축의 결단입니다. 임기를 단축한다? 네, 이게 제가 사실은 굉장히 무겁게 드려야 되는 얘기고 저도 뭐 가벼이 언급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서 정말 많은 헌법학자나 정치인들이 4년 중임제가 더 낫겠다. 그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그 어떤 대통령도 본인 임기 내에 하기는 힘드니까. 그렇죠. 자기 임기를 1년 깎자는 얘기를 못하고 다음 사람부터 4년으로 줄이자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대로 가서는 역사책에 뭐 하나 긍정적으로 남을 만한 내용 저 찾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열어가는 그런 자기 희생을 했던 대통령으로 남는다면은 그 자체로 나름도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야당한테도 내가 임기 단축이라는 궁극의 자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든 교육 개혁이든 뭐 하나는 우리 합쳐가지고 합시다 라는 국정 동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싫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우리 국가 차원에서 뭐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게 뚜렷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본인의 유산, 레거시를 뭘로 남길 것인가에 대한 저는 좀 깊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진정성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 듣는 분들은 또 불편해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지지율에서 4년 중임제를 쉽게 받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네, 근데 원래 어려울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맞죠. 그래야 더 네. 빛나는 법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올해가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된 지 2년인데 유족들은 여전히 명예회복 불안전하게 될 거란 우려를 하고 계시고 지역에서는 최근에 뭐 토론회도 있었거든요. 2년간의 법 시행 평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입니다. 신고 기간과 결정 기간이 둘 다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신고 실적도 사실 저도 여순 사건 우리 유족 회원들 만나 뵈면은 다들 고령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가장 막내이셨던 분도 이미 70이 훌쩍 넘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 실적도 우리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진 않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앙에서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 5% 정도 됐나요? 뭐 이렇게 그렇게 그 결정하는 게 너무 느려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법이나 시행령에서 예정한 기간 내에 온전하게 제대로 피해 신청과 구제가 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이 동시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개원하면 이런 부분 잘 살펴봐서 법 개정하는데 힘을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내용들이 순천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나왔는데 개정 논의 방안을 함께 참여를 좀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당연히 저도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을 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수치들만 보더라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명확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도 지금 전문 인력이 잘 없거나 상임위원이 부족해가지고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 좀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편향된 인사의 참여 문제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종합적으로 이걸 대책을 한번 살펴보고 또 같이 뜻을 합치는 우리 특히 동북권의 우리 의원님들과 당연히 협력하고 힘을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순천의 폐기물 처리장 입주 후보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시민연대가 조작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보셨습니까? 네, 저도 내용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거리나 그 위에 이제 지상 시설물들이 얼마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서의 내용과 이제 시민연대가 파악하신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거리를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각자 이제 뭐 아마 방식들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그런 것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지금 시민연대의 주장이 나와 있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반박 입장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내용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쭉 업데이트 돼서 질문 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털어불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의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불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예, 서 의원께는 요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 최근 한 주간 윤석열 정부 2년차 국민 보고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주고 싶으십니까? 예, 이제 1년 9개월 만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예. 그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하라면 저는 한마디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낙제점 수준이었다는 말씀도 좀 가감없이 드리고 싶어요. 예, 이유는요? 이게 이제 우선 그 저만의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도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좀 이 여론조사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여론 변화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국정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싶어요. 여전히 정부의 국정 방향은 맞지만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큰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4월 총선의 결과로부터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고 반성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국민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을 여전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고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실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또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해결 방안도 밝히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 이후 여러 언론에서 대통령의 동문서답식 답변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기사들도 많이 썼는데요. 결국 이제 선거 이후 조금이라도 국정 운영에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던 국민들이 또다시 좌절하고 실망하시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변화의 대목에서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은 얼마나 열려 있다는 것을 좀 파악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다 여전히 여전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협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쉽지 않다. 예. 우선 이제 이번 그 영수회담이 선거 이후 뭔가 반전을 깨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림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듯이 향후 국정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에 반해서 22대 이제 국회가 시작되면 임기 초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총선 승리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신감에 터잡아서 강력한 정책 기조의 변화 또 특검, 추경, 수용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수용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 더하여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남아있고요. 그걸 둘러싼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정부 여당하고 야당의 협치는 더욱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2주년 의혹이 평가 여전히 미흡합니다.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뭐니 해도 사건 발발 73년 만에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점, 그 의미는 무시할 수 없을 건데요. 예. 그러나 그 이후 여순 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대한 진행이 뭐 신속하게 되지 않았고 너무 더디었고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좀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충분치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과거사 진상규명 등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뉴라이트식 사고로 역사 왜곡을 깨알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여순 사건 특별법 이후의 진행 경과는 대단히 좀 불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 개원되면 지금까지 그 진행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좀 고쳐서 향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할 것인데요. 이에 더하여 이제 특별법 제정 이후에 지역사회 전반에서 보여준 대처에 있어서의 오류, 또 일부 관심의 부족,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족하고 시민사회, 언론, 정치권 또 뭐 지방정부와 학계가 모두 하나로 좀 똘똘 뭉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더 좀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여순 관련해서 여러 번 질문을 좀 드리긴 하는데 최근에 또 특별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요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 당선인들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시겠잖아요. 네. 앞서 인터뷰 나눴던 천하람 당선인께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혹시 있겠습니까? 다른 당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예. 그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구성이 문제가 됐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문성도 없고 그다음에 뉴라이트식 사고가 아주 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뽑아놨을 때 그때 우리 여순 유족들께서 서울 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내려오는데 천하람 당선자하고 이준석 당선자하고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신당에서도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라.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하겠다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천하람 당선인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같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천하람 당선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또 지역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신 분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당선자들이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들지 말고 천하람 당선인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이 문제를 같이 힘합쳐서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연금 특위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고 해외 출장인 관련했는데 광양시의회에서도 해외 연수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에 하나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됐고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예. 일단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걸 재협상을 통해서 법안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연금 개혁안은 여야의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니고 미래 세대에 대한 소득 안정 그리고 연금 재정의 안정성 등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일 관심 많으세요. 이런 문제가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연금 개혁의 중요성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실제 정부가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또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도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할 건데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예. 그건 이제 21대 국회는 너희는 하지 말란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물론 현실적으로 뭐 더 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 마치 포기 선언처럼 보이는 그 말이 또 굉장히 많이 좀 힘을 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좀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안타까운 사항들을 딛고 향후 22대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조속한 연금 개혁안의 처리 이런 것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기 종료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출장이 반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정됐던 연금특위 해외 출장도 취소가 됐고 광양에서 연결지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단체에서 광양시의원들 해외 연수 비용 공개하라 요구했는데 공개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선출직 공무원, 특히 이제 국회의원, 지방의원 이런 사람들의 해외 출장 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있거나 또는 진행 중인 여러 사례들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듣고 그래서 다양한 식견들을 넓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이면 가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거고 비판하시는 건 예산 낭비성 해외 연수인 거예요. 그래서 주된 목적이 관광이 아닌지 의문이 되는 프로그램이나 또 과거 다녀왔던 것을 또 가는 등의 구태는 사라져야 할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명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좀 분명히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 연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연수의 결과를 알려드려야 돼요. 시민들에게. 보고서 작성. 연수하면서 뭘 보고 배웠는지 그리고 그 보고 배워서 국내에 와서 뭘 어떻게 했는지를 다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시민들도 많이 불신들이 좀 쌓여가는 건데요. 그렇죠. 앞으로라도 해외 연수를 통한 그 결과에 대한 그 보고 시민들에 대한 좀 그 자세한 보고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석께서 요청의 목소리, 요구의 목소리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요,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일 남짓 남았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해결 지을 수 있는 전국의 현안, 또 지역의 현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가장 큰 건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공표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국민의 그 여론 시각 등에 따라서 이거를 부결시켰을 경우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가 이게 통과돼 버려봐요. 이거는 대통령의 국민의힘에 대한 장악력도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건 대통령이 수용하시는 게 맞다. 그래야 전국이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간절하게 국민의 이 열망들을 좀 받아들여서 꼭 좀 공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20대 국회에서 남아있는 현안 중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관련 현안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년 전에 광양시가요.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수소를 공급하지 않고 있고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수요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뭐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총 사업비 40억, 400억짜리이고 예. 국비 200억이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을 광양시가 확보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고서도 아무런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사업을 수행할 기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애초 사업을 계획하면서요.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 기본계획, 각 기관 간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긴밀하게 논의하지 않고 일단 국비니까 좀 따놓보자라고 하는 부실한 그 준비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시작 단계에서부터요. 왜 수소에너지가 필요한지, 왜 우리 지역이 수소도시로 전환돼야 하는지,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 뭔지 이러한 논의도 부족했던 거고 그러한 논의를 주도할 사업 수행 주체의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광양이 수소도시 시범 사업으로 지정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포스코가 공급할 수 있는 수소, 그리고 광양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소의 양 등이 중요한 요소였을 거예요. 예. 근데 포스코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는지 포스코가 우리 쓸 것도 부족해서 공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던 걸로 보이고 광양항마저도 사실은 지금 별로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은 듯 보입니다. 광양항은 지금 스마트항만뿐만 아니라 친환경 항만으로서 야드 트랙터 등 충분한 수소에너지 수요처 아니에요. 여기에 그 공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소 사업이 좀 쉽지 않을 텐데 이러한 관련 기관과의 논의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수소 사업이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차질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가 수소 사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그 질책은 여전히 남는 문제일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형태로 가면 향후에 이번 수소 산업뿐만 아니고요. 향후 광양만권의 2차 전지, 소재 등의 첨단 산업 육성 이런 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경쟁력에 큰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광양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종합적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 그리고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성 그다음에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주 말씀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털어불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김영록 지사가 엊그제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만났습니다.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 지사는 먼저 정부 주도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이 입지 적정성 평가 의무 규정에 있어 기존 사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산자의 법안 소위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 지자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지방 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전남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도 아울러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이 배정되도록 지원도 요구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어제 개최하기로 했었던 국립의대 신설 관련해서 도와 목포, 순천대, 목포시, 순천시 5인 간담회를 연기하고요. 추후 개최를 또 제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양 대학도 양시와 한 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공동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일부에서 참석이 어렵다고 밝혀 이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양 대학과 양 시장의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전남도는 2021년 추진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 용역 공개 요청에 대해서 해법을 찾기 위해 양 대학 총장이 먼저 용역 보고서를 열람하고 공개 여부까지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는 정부에서 5월중 확정하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2026학년 또 전남도 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받기 위해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부에 건의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예, 지난해 12월 평가 기준 공개 올 2월부터 3월까지 공약 이행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 완료와 또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또 일치도 이 5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 83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를 종합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한 결과 전남을 비롯해서 9개 지자체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등급을 받아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 연속 공약 관련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전남의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은 8개 분야 20개 전략과제 또 100개 실천과제로 이루어졌는데 지난해 말 기존 100개 공약 중 28개 공약을 완료하고 69개 공약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는 공약은 사실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므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전남 미래 100년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행안부의 2024년 우수 모두의 마을기업 공모에서 도내 4곳이 선정됐습니다. 전국 최다예요. 예, 그렇죠. 우수 마을 기업으로 목포 건맥 1897 협동조합과 곡성 삼기품 영농조합법인이 그리고 모두의 마을 기업으로는 순천 쌍짓들 전통식당과 식품과 해남 햇살 영농조합법인이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수 마을 기업은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은 기업이죠. 그만큼 지역사회의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대 7천만 원의 추가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모두의 마을 기업 하면 높은 매출과 또 제품 브랜드로 지역 경제에 기여한 마을 기업인데 최대 1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전남도는 우수와 모두의 마을 기업 공모를 준비를 위해서 마을 기업의 정체성과 더불어 성장 기반을 갖춘 적격 기업을 발굴한 점이 컸고요. 더불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이번에 전국 최다 마을 기업을 배출하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조선 산업의 내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해서 신규 취업자나 재취업자에게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처우 개선 수당을 지원한다고요. 예,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금은 조선 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목포와 광양, 해남, 영암에 전입한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월 25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또 조선업 퇴직자 희망 채용 장려금 하면 목포와 광양, 영암에 거주한 조선업 퇴직자 중 조선 분야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근로자에게도 월 25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하는데 지원을 바라는 근로자나 해당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 서식에 맞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일례로 지금 현대 상모중공업 같은 경우는 2019년 3조 5천억 수준이던 매출액이 지난해는 5조 6천억까지 증가하면서 조선업이 지금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여순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1회 여수순천 11구 평화문학상을 현상 공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11구 평화문학상 공모는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 또 여수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 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시와 소설 2개 부문을 대상으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진실과 평화, 인권 그리고 상생의 가치 구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소설 부문에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 중단편과 또 시 부문은 5편을 제출해야 하고요. 모든 작품은 미발표작으로 작가 자신의 순수 창작품이야 합니다. 응모 자격은 거주지, 연령, 기성 신인 작가 제한 없고 당선자에게는 부문별 상표와 총 상금 5천만 원이 주어지는데 당선작은 작품 집으로 발간이 됩니다. 응모작 접수는 8월 13일까지 접수해야 하고요. 당선작은 10월경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가 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가 무안 국제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전기노선 취항에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안 국제공항이 서남권 국제공항으로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진에어가 무안서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이 앞주부터서 매주 수요일 또 토요일에 운항하고요. 제주 노선은 매주 목요일하고 일요일에 무안 국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전기 노선 운항을 위해 지난 3월 진해와 전남도 또 무안군 한국공항공사가 참여한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기 노선 업무 협약을 맺고부터 발빠르게 운항을 준비해 왔습니다. 진해어는 이제 최소 2대 이상 항공기 정치장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등록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협력하게 되고요. 운항 노선 다변화를 위한 협의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변함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